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황 지금 살펴보기 전에 속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입장 발표가 나옵니다. 계엄 담화문 11.6 그리고 1980년 두 계엄 담화문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발표가 됐고요. 또 법원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예전에 시끌시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유죄가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원의 소식들 그리고 청와대 계엄 문건과 관련한 소식들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각 시황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치아 캐스터가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증시에 먹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오전에는 미국 증시 상승이 올랐다가 오후에는 중국 눈치를 보면서 하락 반전하며 성강후약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0.22% 상승한 2287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일주그룹 체크해 보시죠. 네,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2292선, 2300선 가까이 가기도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287선에서 흐르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시죠. 네,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420억 원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시죠. 대형주들의 흐름입니다. 오늘 삼성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가 오늘 0.9% 상승하면서 47,3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3%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오늘 1.39% 하락하며 28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개별 소비세와 신차 효과에 힘입어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오늘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0.2% 상승하며 424,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네, 포스코가 2.38% 어제에 이어서 하락합니다. 이후에 세이프카드 발효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EU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더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금 보합 상태고요. LG화학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시죠. 네, 금융주들 중에서는 오늘 KB금융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 상반기에 작년 대비 3% 가까이 작년 대비 3% 가까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는 소식에 호재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53,7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수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네요. 0.56% 상승하면서 44,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전력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31,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0.77% 하락하면서 790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중 흐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 낙폭을 거듭하다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폭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790선, 어려운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급 주체 만나보시죠. 네, 개인만이 삽니다. 862억 원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파란불 킨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0.8% 하락하면서 98,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CJ ENM은 상장 이후 계속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3% 가까이 떨어집니다. 신라젠 현재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라젠 어제 임상 실패 루머로 인해서 급락을 했습니다만 이 팩사백의 유럽의 가남에 대해서 7천억 이상의 매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2,200원에 거래 중이네요. 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 HLB까지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리 콘텐츠 업종인 스튜디오 드래곤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0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원달러 흐름 살펴보시면 0.09% 상승하면서 1,13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 민차였습니다. 네, 시황 상황 자세히 짚어봤고요. 방송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세워봅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굉장히 또 변동폭이 크고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오늘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양시장에서 매도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이 거래선을 받아주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매도 이어가는 모습 속에 상당히 힘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만이 양시장을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상당히 코스닥의 하락폭이 컸었습니다만 지금 하락폭을 좀 많이 줄인 상태고 거래소도 플러스로 좀 반전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관련 특히 이제 유가로 인해서 철강과 화학 정유 섹터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반대로 그동안 좀 상당히 좀 약했었던 자동차 섹터주들이 미국 쪽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문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의료기기라든지 체외 진단 키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관련 주식들을 중심으로 좀 강하게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락을 하면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흐름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부담이 되는 실적 시즌이고 또 각종 이슈로 인해서 종목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줄어 있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크게 반응하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와 그런 종목들을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해안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선별적으로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거나 악재가 아닌데도 좀 그 악재를 좀 강하게 인식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하반기를 노리는 접근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양분해서 매매하는 투트랙 전략을 계속적으로 쓰시는 게 당분간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5장 1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매도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현 수준부터는 좀 홀딩하시고 좀 저점에서 나설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저점에서 분할로 접근해 주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점에서 분할 매집하기 좋은 종목이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코스닥이 좀 하락폭이 큽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안 좋아서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이제 CJ ENM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CJ ENM은 아시다시피 오시오핀과 CJ ENM이 합병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2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권이라면 CJ ENM이 합병하기 전 가격보다도 이치라서 합병했다고 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에도 부족한 가격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CJ 오시오핀 자체마저도 합병 희석 부분 감안한다면 상당히 지금 낙폭이 큰 상태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작품들 라인업이 좋고요.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는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도 광고 매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겠고, 꽃할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부분 전체적으로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광고의 기대 수익 이런 부분들을 더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2위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반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등을 해줘야 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낙폭과대로 좀 저점 매수에 한번 임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2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타이트하게 5% 내외에서 드린다라면 한 21만 원 정도 손절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25만 원 내외 정도로 짧게 방망이를 주고 매매하시고 그 이후에 수급의 변화를 보시면서 다시 추세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ENM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속보가 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국정원 특활비 유용 관련해서 징역 6년에 추징금은 33억 원이 지금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들어와 있는데요.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년과 2년을 합쳐서 징역이 지금 8년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겁니다. 여기다가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금요일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청원 차장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우선은 동사는 KT 그리고 SK텔레콤과 함께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따른 전국적인 LTE망 이미 구축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5G의 상용화라고 하는 테마와 이러한 이슈로 인해 주가의 흐름이 매우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3조 1148억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2469억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시장 전망치를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저에는 가입자 순증으로 인한 무선 수익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LG유플러스의 2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LG유플러스의 경우 올해 4월이었습니다. 4월부터 6월 초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6월의 시작과 함께 지금 11,500원 내외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지금 15,000원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0% 내외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는 없고 한 가지 추세의 전환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올해 1월에 한 차례, 올해 1월에 이렇게 한 차례, 그리고 올해 6월에 한번 이 고점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 주가가 정확하게 이 고점을 돌파하였죠. 기술적 분석상 고점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흐름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냉매가스 사업과 2차전지 전해질 사업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냉매가스 사업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고, 에어컨에 대한 누적 보급량 증가와 불상 가격 반등으로 인해 연평균 매출이 10%씩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냉매 부분이 약 43%,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가 24%, 무수불산은 18%, 그리고 전해질이 15% 정도 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냉매 가스 부분에서의 실적이 구성의 기업 가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름입니다. 냉매 가스가 가장 크게 소비가 되는, 그리고 구성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계절적 성수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결과가 반영이 되는 3분기까지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여러 번 지지를 해주다가 최근에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물론 주가의 이러한 상승이 약 12,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 차례 부딪힐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실적이라면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서 정고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역시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게임은 역시 검은 사막 모바일과 뮤 시리즈가 있는데, 최근에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주가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4일이었습니다. 신규 클래스가 포함된 대규모 업데이트가 시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일평균 매출이 13억 수준이었지만 이번 업데이트가 결국에는 일평균 매출이 15억까지 상승할 수 있는 주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분기입니다. 3분기부터 해외 출시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의 대만 출시가 9월, 그리고 길게 보면 내년 초에는 미국과 동남아, 유럽까지도 펄어비스의 게임이 다수 진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펄어비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기 혹은 장기적인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펄어비스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의 흐름이 썩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결코 나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 종목을 생각을 할 때는 언제나 특정 종목에 속한 시장을 봐야 되는데, 펄어비스는 코스닥에 속한 종목이죠. 코스닥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만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23만 5천원 수준까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수급에 기인한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스권을 보았을 때는 역시 2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펄어비스는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7만원 내외까지 주가가 편안하게 상승이 된다면 그때는 역시 신고가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2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CK입니다. 우선 TCK는 태양전지를 만드는 장비의 부품 중 하나인 인조 흑연과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기준 매출액은 약 439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9억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기저에 있는 반도체 산업이 최근 들어서 업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CK의 이러한 실적 증가는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저에는 역시 2015년 그리고 16년 두 차례에 걸친 반도체 부품의 생산 공정 증설이 있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생산품이 특히 공급을 더욱 늘려서 TCK의 견조한 수요 또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 14일이었습니다. 기존 2대 주주였던 K씨가 장 종료 후에 공시를 발표했는데, 보유 중이던 9%의 지분을 1대 주주, 최대 주주인 토카이 가문에게 양도를 한 것이 한편으로는 실적 증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더욱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안정화에 따른 실적 증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실적 증가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즉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TCK의 월봉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상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봉상으로 보면 올해 3월 28일 한 차례 고점을 찍은 이후 지금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략 상단이 75,000원 수준이고 하단이 6만원 수준이다라고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건 역시 실적이 되겠죠. 하지만 TCK에 대한 실적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이 조금만 개선된다면
그리고 3분기까지 바라봤을 때 실적 전망치를 본다면 이러한 박스권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기관의 매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TCK의 주가에는 크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TCK는 매수가를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8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츠한불입니다. 이츠한불은 화장품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 직영점은 3개, 가맹점은 115개, 유통점은 109개, 면세점 28개로 총 255개 내외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22개국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2,800억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사드 영향에 따른 이츠한불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호텔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또한 좋지는 않지만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점이 한편으로는 기저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더욱 묻어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 네오팜의 견조한 영업 실적도 이어지고 있고 올해 중국 후저우 공장을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화장품들이 중국 시장에 유통이 된다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완화된 시점에서 이츠한물의 판매량 증가, 마케팅 효과는 물론 기업 가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츠한불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즉 3개월 절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40일간의 차트 캔들 주가 흐름을 만들어 놓은 240일 장기 이평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대를 상당 부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 이 구간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6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7일까지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나왔는데 이 물량이 아직까지 출회가 된 게 아닙니다. 기관이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츠한불의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츠한불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매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우선 65,000원 선, 손절가는 4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G U+부터 이츠한불까지 매수 타이밍, 매수 가격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오창록 차장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갈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P&E솔루션이란 종목입니다. 예. 동사는 전지의 충전기와 방전기,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2009년부터 삼성 SDI에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SK이노베이션에도 최근에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P&E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수출과 이제 내수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 차트, 그러니까 주가를 보시면은 좀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했던 이제 5월 15일 날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된 날이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4% 감소한 7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억을 기록하면서 이제 주가가 하루 기준으로 약 13%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특이점을 찾아보면은 이제 P&E솔루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인식 기준이 이제 기존 제조업체들하고 약간은 다른데요. 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검수 완료 기준으로 이제 매출을 잡기 때문에 예정된 검수 물량에 따라서 실적이 좀 변동되는 특성이 좀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1분기 말 수주 잔고는 현재 1,384억 정도로 좀 많은 수준이었고요. 향후 추가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2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로는 13,8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800원을 잡아드린 이유는 이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5월과 그리고 7월에 이제 하락장에서 13,000원 정도를 좀 지지를 많이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승할 때 13,800원에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번 손절을 하시고 13,000원까지 내려간다면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원익큐브란 종목입니다. 동사는 각종 화학 제품 및 건자재, 그리고 폴리머, 그리고 실리콘 제조 및 수출입을 하는 업체인데요. 최대 주주는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로 매출 구성은 이제 케미칼과 건축자재, 폴리머 세 분야를 합쳐서 약 90%의 매출이 발생됩니다. 작년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3% 성장한 61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적자에서 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매출의 대부분인 이제 케미칼과 건축자재 부분의 판매량과 수익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인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 매매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은 한 2,500원 정도, 그리고 고점은 약 3,300원 정도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한 번 이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거는 일단 이번 주 시장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원익큐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빠짐에도 하루에 5%까지도 이제 상승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시장의 회복세가 보인다면은 바로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진입하셨으면 되겠고, 목표가로는 4,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2,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명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이제 경매 쪽 업체인데요. 소장자에게서 이제 위탁받은 회화나 조각, 그리고 도자기, 그리고 각종 미술품들을 이제 경매나 중개를 통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직접 본인들이 이제 취득한 미술품들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이제 일도 합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가나아트 갤러리, 그리고 아트인아트 등 11개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서울옥션은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같은 경우는 이제 K옥션이란 회사인데요. 현재 1위와 2위가 거의 뭐 점유율을 90% 이상 나눠 가질 정도로 과점 시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올해 국내와 이제 홍콩 경매를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1분기 매출이 약 17.5%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이제 17.5% 정도 이제 증가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5월 말부터 보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약 10,000원부터 이제 7,000원까지 이제 30% 정도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7,000원 쪽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서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가 어제와 그저께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의 경우는 이제 어제 종가 정도가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약 10% 정도의 한번 급등을 한번 점심시간쯤에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상승이 저는 기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로는 10,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7,2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AD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반도체 소자 쪽에 이제 설계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의 협력 관계로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인데요.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10%가량 성장한 163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분기에 이제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제 좀 뜯어보면 모바일용 제품들이 약 400% 이상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역시 안 좋으면서 7월 초까지 좀 바닥을 보이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처음 소개해드렸던
지난주 금요일 하루에 이제 하루 기준으로 7% 정도의 이제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후에도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하면 이 AD 테크놀로지의 주가 같은 경우는 매우 강하다고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제 원익큐브랑 좀 비슷한데요. 기존의 고점이었던 9,990원, 약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조금 짧지만 10,000원 이상을 보겠고, 손절가로는 7,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제 5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ESV란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전자제품의 부품 개발 그리고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영상 처리 기술도 좀 발전을 시켜서 대시캠과 내비게이션 그리고 드론과 프리미엄 오디오까지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제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홈 사물 인터넷 부분과 이제 드론 부분을 차세대 성장 사업으로 회사 내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36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39%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제 판관비가 이제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업 손실도 31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실적 같은 경우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V 종목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찍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이제 하루는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은 15% 정도의 이제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바이오 분야와 AI 분야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 투자한다는 소식에 이틀 정도 이제 급등을 보였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주가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유를 좀 뜯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약 800만 주 이상이 좀 그 예수가 추가 상장되면서 그 물량이 좀 시장에 좀 출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빠지면서 이제 그 전환가액이 952원이었는데요. 약 이제 그 부근인 약 970원까지도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물량을 소화하고 이제 상승세로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약간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로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9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D솔루션부터 ESV까지 5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격 전략들까지 또 상세히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의 마지막 5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동사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일렉 포일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 상품은 1990년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수입에 의존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일렉 포일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한 이후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전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중심은 역시 전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 또한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생산품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차트와 함께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난해 9월부터 해서 한 차례 올 6월 초까지 이렇게 고점 추세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기저에는 역시 수급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매우 좋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 중에서도 분명 가장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역시 한 가지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속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금일 종가를 매수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약 7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은 국내를 대표하는 정유회사입니다. 석유 제품과 윤활 기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물론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공장을 즉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약 3,97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 그리고 전분기 발생한 전기 보수에 대한 기저효과 소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 상승하는 환율이라고 하는 즉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S오일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석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WTI나 브렌트나 두바이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데 이로 인한 매입 단가는 높지만 사실상 정유 회사들은 매입 단가보다 매출, 즉 수출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오히려 S오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지난해 10월 이후 조금씩 약세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7월이었죠. 올 7월 들어서 주가가 매우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1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터치한 이후 지금까지 약 15% 수준의 상승이 매우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기업 자체에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S오일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것은 결국에는 실적 전망이 더욱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오일 지금 시점에서 편입하는 거 매우 좋은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잡고 목표가는 13만 4천원이죠. 지난해 보였던 최고가입니다. 13만 4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고영입니다. 고영은 전자제품의 생산용, 반도체 생산용 3D 부품과 반도체 검사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60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소폭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처럼 올라가는 것은 2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당 사항이 한편으로는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저에 3D 측정 기술을 플랫폼한 후 현재까지 의료 로봇 그리고 반도체 검사 등 신사업에 진출을 한 상황이라서 고영이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더욱 좋기 때문에 고영의 미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은 올해 4월 들어서 10만 5천원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저항선 최고점 수준이었죠. 최고점을 이번에 6월에 들어서 매우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10만 5천원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의 박스권 상단이 이제는 박스권 하단이 되어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10만 5천원에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이는 11만원 선 내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영은 매수가를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원, 손절가는 10만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다나와는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연계 수수료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광고 매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매우 좋습니다. 매출액은 6.1% 증가한 1142억 원 수준, 영업이익은 45%가 증가한 220억 수준이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올해 6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후 한 차례 조정은 나왔지만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중요한 이 녹색선이죠. 22평선 위로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시장 상황이 나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포스코 캠텍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올 초였죠. LG화학과에 3,060억 수준의 음극재 계약이 있은 이후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망 또한 매우 밝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이 지금 보이는 이러한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4만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까지 5종목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오창록 차장의 종목 가봐야 되겠죠? 네. 제가 6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롯데그룹의 계열사로서 일반 및 국제여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여행업이 좀 특수한 점이 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투자 자본이 적고 이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제 재고 자산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유동성에서 좀 장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회사 재무 쪽에서도 이제 위험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31.5% 상승한 16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차트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지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현재는 약간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2만원이란 심리적 지지선을 지키려고 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로는 3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1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7번째로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아레아 한글로 유명한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이제 아레아 한글을 대표 소프트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오피스 소프트웨어 부분과 모바일 솔루션 부분에 이제 양쪽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회사입니다. 2016년 1월에 이제 오피스 하나만으로 이제 다른 오피스 소프트웨어까지 호환 가능한 이제 한컴 오피스 네오를 출시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 진출을 시도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1월부터의 이제 하락을 마감하고 최근에는 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딱 요 16,000원이라고 그어놓은 선이 이제 대칭선이 될 정도로 위와 아래 21,000원과 이제 12,700원까지 이제 12,700원에 저점을 찍고 최근에 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한 2주 정도 이제 약간 눌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급격하게 오른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반등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서울반도체란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는 이제 LED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입니다. 2015년도 자료라서 약간은 좀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요. 이제 세계에서 발표한 이제 LED 인사이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약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LED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 정책과 이제 환경 정책이 맞물림에 따라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1분기 매출액도 약 2,83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이제 말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7월 초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형성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최근에 조금 반등을 좀 했는데요. 이번 주 이제 수목금 약간씩 하락은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차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로는 3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CIS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의 전 공정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동사는 모두 개발이 가능하고요. 국내 대기업과의 이제 기술 제휴를 통해서 다수 제품에서의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이제 개별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거래처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들 수 있겠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2월 달부터 좀 많이 상승을 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약 1,500원대에서 이제 3,5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약간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밑에 꼬리를 달면서 이제 이동평균선인 이제 3,100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청담러닝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교육 관련한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오프라인 학원과 이제 오프라인 학원을 이제 직영과 가맹 형태로 운영하는 이제 학원 사업 부문과 콘텐츠 사업 부분 그리고 스마트 클래스 사업 부분으로 총 3가지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연결 회사로는 이제 CMS 에듀 그리고 진에듀를 이제 꼽을 수 있겠고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청담어학원 그리고 에이프릴어학원 등이 이제 가맹 형태로 이제 운영 중입니다.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308억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3%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판관비가 줄어들면서 29% 증가한 7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교육업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 초에 박스권 매매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7월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최근까지도 이제 어제까지도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2만원 위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악화나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차익 매물 때문에 약간 하락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매수는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좀 짧지만 18,5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습니다. 빠르게 단기 접근 종목들 저희 만나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지난주에 이청원 차장 같은 경우는 RFHIC 추천해 주셨는데 이거 어땠습니까? 우선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0.19%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고요. 그것보다 이번 주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소폭 밀렸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전히 5G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저희가 단기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은 저는 포러비스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씩은 반등이 나오고 오히려 추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포러비스를 금일 종가에 매수한 이후 조금 기다려 본다면 다음 주 월요일 그것보다는 다음 주 전체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러비스 단기 접근 괜찮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창록 차장은 지난주에 EM텍 접근해봤는데 어땠습니까, 결과? 월요일날 종가 기준은 1%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저 역시 이제 큰 의미는 없었고요. 화요일날 이제 제가 목표가로 제시했었던 2만원에서 이제 한 틱 부족한 19,950원까지는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어제까지 해서 약간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목표가였던 딱 2만원을 도달하자마자 조금 이제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수익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매도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은 한 19,500원 이상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단기 접근 어떤 종목 할까요? 네, 이번 주 단기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이미 급등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뭐 상승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월요일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85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옥션까지 단기 접근 종목 들어봤고요. 오늘 장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290포인트대까지 다시 터치를 합니다. 0.35% 상승 마감 예상되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입니다. 2292포인트 찍고 쭉 빠져내려왔다가 지금 위아래로 계속해서 출렁출렁거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일단 저점 찍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다행스럽게 좀 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의 매수 물량이 908억 원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개인 544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148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잘 가네요. 1.28%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낙폭 좀 줄였고요. 셀트리온도 1.39%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2%대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금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LG화학은 빠집니다. 네이버 지금 강보합, 그리고 삼성물산은 보합권 수준 유지하네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에서는 792포인트대입니다.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0.5% 하락 마감 현재 예상이 되는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800포인트부터 785까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낙폭 7% 정도 만회하면서 오늘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개인 지금 760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155억 원, 외국인은 56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거센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 그리고 신라젠 하락하는데 CJ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 많이 그래도 줄였습니다. 4%대 하락에서 2%대까지 줄여 나왔고요. 신라젠은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나노스 3.81%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킴텍, 셀트리온 지하까지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만 1.33% 빠지면서 장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장 오늘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장 이번 주 흐름 자체가 그랬죠. 분명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일중 변동성이 최근 한 석 달 중에 가장 심했던 날이다라고 보여졌고요.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개별 종목만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지금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주식을 하는 게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저점이 2240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지금부터 하락하면 약 50포인트 정도의 하락만이 기대가 되고 코스닥 또한 최근에 780포인트가 최저점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중형주나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이를 조금 더 보유하고 기다린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하락이 이어지는 지금 구간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창록 차장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번 주에 월화수목 전부 다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0.3% 정도 상승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뜯어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로 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의 경우는 거의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 모두 5일 5거래일 내내 하락한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분들도 이제 불안함이 좀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하락 때 779포인트를 찍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약 785포인트까지 찍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종가는 791포인트로 조금 상승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제든 다시 780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하거나 한다면은 이제 추가 매수 그리고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공통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은 맞는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289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3% 상승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폭을 좀 줄였습니다. 0.61% 빠진 791포인트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장중에 오름세였는데 오름세는 유지를 했습니다. 0.5원 50전 상승하면서 113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이슈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그 방송하러 들어오면서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과연 오늘 방송 어떻게 할까 그럴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코리아 사우나가 있을 정도로 예상보다 한국 시장이 뜨거운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환율쟁도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개월 전부터 연 원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연 고점을 찍고 있고요. 어저께는 그 1132원대 그리고 1133원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136원 어떤 페이퍼를 보니까 이제는 1150원까지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 돈의 가치가 약세가 되고 있다면 예상보다 이게 한국 경제에 좀 어렵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로화 그리고 한국 돈의 가치 또한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이후에 원달러 환율도 오늘 장중에 1136원에서 이 시각 현재 1133원으로 원화가 약세가 좀 밀렸는데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던 환율 조작 의혹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구두 개입했기 때문에 어쨌든 원화 약세가 오늘부터 지금보다는 좀 강세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 이슈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코멘트에 따라서 오늘 장중에 상당히 주가 올랐던 종목이죠. 또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신라젠 어저께 실은 여러 가지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관련돼서 루머입니다. 이러는데 시장은 좀 냉담한 모습 보이겠고요. 포스코 어제부터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유로존 관련돼서 세이프가드 이런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어 아시아홀딩스 오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기사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약세가 나왔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부분들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8,230원까지 오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고요. 장 마감하고 보니 19.3%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1,230원을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메디슨에서 분산한 회사이고요. 회사 기본적인 내용 보면 의료 영상 장비 즉 영상 기기 관련 기업들이 오늘 당장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부터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어제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69,000주 그리고 그 전일에는 49,000주인데 오늘 800만 여주로 상당히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의 관련 종목 관련돼서 팜스웰 바이오도 어저께는 4만 여주 오늘은 370만 여주로 주가도 급등했지만 예상보다 거래량도 늘어났다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인데요. 자,
휴마시스는 오히려 주가가 장중에는 23% 급등했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예상보다 주가가 급등이 좀 밀렸는데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 기간 지금보다 더 압축하겠다, 줄이겠다 이런 소식이 있을 때 앞으로 이 관련 종목 관련돼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이 의료 장비 관련주 관련돼서 대장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 종목 상당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웠던 종목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LG 디스플레이 파세요 했는데 며칠 전 2만 원을 저점을 해가지고 이제 슬슬 좀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바닥에 대한 공감이 있고요. 오늘은 21,900원 그러니까 2.3% 모습 속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좋은 이슈가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왜 이것을 시장에서 얼마나 반영이 안 되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IHS라는 소위 글로벌 리서치 센터인데요. 이런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세계 글로벌 워치, 그러니까 소위 스마트워치에 관련돼서 우리가 통상 보면 올레드 패널이라고 그러죠. 가장 우리가 TFT LCD보다도 그만큼 전력량도 적게 먹고 상당히 수율이 좋은 그런 TFT LCD 관련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2015년부터 이 스마트워치용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내용이 원래부터 부각됐었는데요. 주가가 밀렸을 때는 안 나오고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 기사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5년부터 3년간 시장 점유율 1위 했다.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2014년에는 삼성, LG 디스플레이가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는 기어, 이제는 갤럭시로 바뀌었지만 기아 스마트폰 시리즈가 상당히 잘 됐을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1등을 달렸지만 LG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애플과 같이 조인하기 때문에 상당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페이퍼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애플 스마트폰 관련돼서 LG 디스플레이가 약 7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잘 된다면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이제 저점에 대한 논란을 딛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있다. 즉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라젠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신라젠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저께 예상보다 주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주가 급락이 잠깐 멈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정한 판단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차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신라젠의 주가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서 신라젠의 주가 급락폭이 커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주가가 상당히 급락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폭이 커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신라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자, 금일은 어저께입니다. 우리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심려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주가 급락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가장 악재 관련돼서 지성근 부사장 퇴임 관련 악재가 있답니다. 어떤 악재가 있냐면요. 신라젠이 관련 요즘 이런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지성근 부사장이 퇴임했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이 루머에 있어서 기본적인 답은 건강 그리고 일신상의 사유로 4월 12일 날 퇴임했다. 즉 루머와 관련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내용 관련돼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돼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가 급락했을 때 이런 루머를 통해서 주가 급락했다는 거 보면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밀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 말씀 드려봐야 되겠죠. 자, 포스코 우리가 과거에는 진격의 네이버를 넘어서 진격의 포스코라는 말씀 드렸는데 30만원대도 간당간당한 종목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포스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로존도 미국을 넘어서 세이프가드를 가동하고 있고요. 즉 유로존에 들어오는 철강 기업, 철강 어떤 세금들에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제도 주가가 1% 급락, 오늘도 2%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왜 답답해하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유로존, 즉 한국에는 철강 업체들이 유로존에 수출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 수출 가운데서 5.5% 그러니까 $1 베이스를 보면 한국 돈으로 3조 3천억 정도 한국이 유로존에 수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철강업계의 비중이 상당히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포스코는 약 4%, 또한 동국제강 등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로존에 수출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상당히 영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민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페이퍼들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아 아시아홀딩스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주가가 11% 급락했습니다. 장중에는 5,900원, 즉 6,000원도 깨었던 모습 보이겠는데 왜 하락했는지 잠깐 이것 때문에 제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제가 이 추론을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코어 아시아홀딩스가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전자공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국내 3호 CB 전환 이제 채권이 주식으로 발행이 되는데 다음 초일날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24일날 39만 6천 주가 발행이 되는데 어쩌면 주가가 오늘 매도가 됐다면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는 CB 발행 물량에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가 된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매도 천지 몰라도 예상보다 오늘의 주가 하락은 다음 초일날 CB 발행 물량 관련돼서 영향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시장의 의미가 상당히 환율 부분들이 안정적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시장 예상보다 무역 전쟁은 좀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그나마 좀 안정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금요일 시장의 가장 큰 위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 먼저 코스피는 2290선 이제 무너진 후에 계속 특징 반등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개인과 기관의 이제 순매수,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소 많이 밀린 이제 하락장 시작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섬유유복, 종유 목재 등이 오름세였던 방면에 철강 금속은 이제 다소 내림세.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오름세였지만은 장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제 다소 좀 밀리면서 부합 장세에서 등락을 반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 마감으로 가면서 매수 우위로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에서 상승 마감을 하였던 다소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수와 통신 장비에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의 좀 특별한 코스피장에서는 아무래도 남북의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이 이제 점검 일자가 좀 확장이 되면서 철도주에서 다소 강세를 보였고 이제 이에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의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개인의 매수, 개인만이 이제 홀로 장세를 이끌려고 했지만 다소 800선을 뚫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의료정밀 기기에서는 좀 제약에선 강세였지만 방송 장비와 이제 인터넷에서 내림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바이오주의 약재라는 부분이 800선 붕괴 후에 경영지 리스크까지 엎치는데 겹치면서 진수 전제를 좀 끌어내리며 마지막으로 마감도 이제 하락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장세를 좀 전략을 한번 짚어보면요. 미국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에 의해서 신흥국 증시 자체가 이제 좋지 않았고 많은 자본들이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유가가 좀 너무 높고 강달러에 대한 불만을 좀 바로 토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발언을 해서 달러 약세에 대한 이런 시사라는 부분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신흥국 증시로 분류가 되어 있는 한국 증시에 자금이 돌아올 것을 예상해서 특히나 자금 중에서도 IT 업종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IT 업종에 좀 더 자금과 순유입이 외국인들의 순유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좀 기대를 가져보면서요. 환율 상승에 따른 3분기 실적 개선 효과까지 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 장세에서는 신흥국 IT 업종에 대한 메리트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볼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카카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하락세였지만 이제 결국에 상승 마감한 카카오를 좀 추천해드리고요. 현재는 계속 이제 11만 원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네이버가 먼저 상승세를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서 카카오도 그 후에 후발로서 좀 좋은 성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단순히 차트상의 그런 고정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 자체에서 인원 충원이라는 비용 증가 부분이 실적 둔화로 보이면서 주가 하락을 좀 끌어내렸는데 여기에 반해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매출들이 있습니다. 광고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페이의 꾸준한 성장 등이 4분기 중 이제 월 거래 2조 원 수준으로 이제 확대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자회사 IPO에 대한 기대감, 카카오 게임즈는 8월 상장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카카오 자체 내년에는 핀테크 기업이 두나무가 상장이 예정이 되면서 카카오 자체에 대한 메리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카오를 좀 주목하셔서 지금이 오히려 좀 메리트 있는 저점 구간이 아닌가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